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인 금요일 장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쏟아지는 다양한 이슈들로 많이 힘드셨을 투자자분들. 자, 오늘 저희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저희의 터줏대감이시죠.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뭐 전문가님 이번 주 주말에 드디어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뭐 일본과의 뭐 사이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G20 때도 이제 큰 이벤트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갭 상승을 하면은 갭 하락을 해서 똔똔이를 맞출 것이고 네. 갭 하락을 하면 갭 상승해서 거의 또 똔똔이를 맞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G20 때는 결과적으로는 갭 상승을 했다 갭 하락을 하면서 똔똔이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글쎄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지 모르겠죠. 그 선거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결론이 나서 이제 시장이 반영될 때는 항상 제 경험상은 갭 상승이나 하락이나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비슷한 가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네. 시장이 야간 선물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저희 이제 선물 시장이 파생이 조금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네. 이제 뭐 인기 있는 데는 아니라서 주로 이제 뭐 해외 선물을 하시거나 그쵸. 이렇게 하시는데 뭐 오일 같은 거 사시든지 콘을 사시든지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연속성의 문제거든요. 시장이 계속 연속성 있게 가지 않고 네. 장 끝나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시장이 반영되면서 야간 시장이 반영되면서 갭 상승을 해주거나 하락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승했고 하락했던 것이 똔똔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G20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네. 다시 어느 정도 중심으로 회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는 뭐 참여연 선거하고 상관없이 시장은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움직일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이제 긍정적인 거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말씀드렸던 코스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상승 주고, 네. 쌍바닥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작은 쌍바닥 주고 이렇게 갈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네. 예상은 하고 예상은 있는데.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말씀드렸던 대로 2050선 정도 보시고, 2050에서 한 2040까지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이제, 개별주를 줄이셔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네네. 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이 반등을 하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그런 측면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네. 원래 올해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한 2차례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 30일 1일 날 열린 이제 FOMC에서 네. 공격적으로 대폭의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시장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희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등할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쌍바닥 자리가 나오는 조그만 쌍바닥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에서는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고 의외로 이제 일본 악재 때문에 네. 우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실은 직격탄을 맞아야 되지만 걔는 또 안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금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정도지 예를 들어서 아예 수출을 막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출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복잡해졌죠. 네. 정도지 아예 뭐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측면은 그건 아니고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저희 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네. 중국 기업에서 지금 이제 소재 재료들을 이제 수입해 오거나 직접 이제 일본 재료들에 대한 이제 쏠림 현상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 큰 거거든요. 고객을 잃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섬나라고 우리도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뭐 실질적인 섬나라인데 섬나라에서 결국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수출 기업들 목을 죄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본과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은 되게 상하실 수 있죠. 격해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 간에
감정들은 안 그래도 저희 나라도 아마 일본도 그러겠지만 네. 뭐 서로 좋지 않죠. 예, 일본 우리나라가. 사람들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져서 안 된다. 축구할 때 되면 닭을 얼마나 잡습니까? 또 우리 저희가 그렇게 정도로 이제 한일전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은데 네, 우리 민족, 한민족 이게 저희가 되게 강하죠. 네. 그렇죠. 일본하고 또 역사적인 문제가 그쵸. 있어가지고 그런 국민들 간의 감정은 격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아예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선거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북한 문제도 사실은 북한 문제에서 일본이 사실은 대단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쵸. 최근에 이제 중국이 조금 발을 담갔잖아요. 발을 담그고 이제는 뭐 북중 저기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남북 미중 네 나라가 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고 이제 팀을 짰는데 일본은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소외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감정들도 안 좋은 측면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게 일본이다라는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북한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기사 논평 쓸 때 시원시원하게 쓰잖아요. 시원시원하게 쓰는데 한번 비슷하게라도 좀 해주세요. 시원시원하게 어허. 역사적 반동인 일본 이런 우리 민족에 큰 상처를 주고 뭐 이러면서 감히 이런 우리 머수령님에게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런 격하게. 논평이 나왔는데 네네.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제재를 회피해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면은 사실은 지금 평화 모드에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발을 넣고 싶었는데 그렇죠. 발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북한에서 욕만 먹고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동아시아 판세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외교적인 질책이 나와서 오히려 지지율에도 하락을 가져오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반등을 시키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일단은 이게 장기화 되긴 좀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네. 시장에서도 아주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40년 정도 보시고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이제 저희는 일단 비중을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그쵸. 인버스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으로는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하이닉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신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먼저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네. 그 대북 테마주를 할 때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갈 때는 현대건설이 대장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현대건설, 현대엘리가 정말 실질적인 대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때가 이벤트가 끝나면 떨어지는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현대건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대장이거나 네. 뭐 삼성 엘리베이가 현대 엘리베이의 자리에 있었으면은 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브랜드화, 그럼요. 대기업화. 삼성이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센 브랜드가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저희 악영향이 있을 것처럼 네. 지금 제재가 들어와도 삼성이니까 어떻게 하지 않겠나? 오.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선거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반응은 시초에는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0으로 수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지금 쌍바닥 만들고 작은 쌍바닥 만들고 일단 상승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네. 전략은 계속 똑같이 해지 앤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제 저희가 한 서너 달 밀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각도가 근데 심상치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원사이드하게 돌려주면 좋은데 되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에서 지금 자리에서 한 2,100 정도까지라도 만약에 올라가면 되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로 그냥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 없이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개별주들 잘 선택하시고 해지를 좀 해놓으신 상태에서 개별주를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 뭐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대북주를 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봐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뭐 섹터, 그쵸.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뭐 빈메모리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개별주들을 좀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상승할 때마다 나오시는 걸로 네. 반등시 매도 구간이 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인보사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문제가 지금 좀 있죠. 지금 네, 뭐 진행 중이고. 아직도 조사 중이기 네.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변동성도 좀 심해요. 사실 변동성도 심하고 요즘 확실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힘이 없고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기 때문에 돈 있는 큰형님들이 물량을 터시면 네. 제 생각에는 뭐 떡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히 이제 최근에 대북주들이 덩어리가 좀 커져가지고 코스닥을 받쳐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털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약 바이오는 좀 조심을 하시되 나머지 섹터들은 개별주들 좀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어쨌든 2050에서 2040선까지 안 깨진다면 네. 충분히 좀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우리는 헤지앤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참여연 선거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 후에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좋게 반응이 될지 나쁘게 반응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추후 시장 대응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 진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참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네. 어울리는 주제를 간만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주제를 네. 아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요식료 특집이에요. 네, 네, 요식료, 음식료 특집인데 이걸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어제 네. 최근에 이제 하이트진로가 애국주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애국주 하이트진로를 보다가 이럴 바에는 오늘은 한 음식료를 하자. 네.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치킨도 뜯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거든요. 네네.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는 대북주를 준비를 해왔던 이유가 오늘 반등을 줄 거라고 해서 대북주를 맞아요. 준비를 했고 지금 다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신호 오늘 지금 6% 넘게 올라오고 있고 인디에프 8% 넘게 올라오고 네. 있고 용평지오타 2.87% 별로 힘이 없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또 일신 석재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걔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어제 좀 장 막판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같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북 좀 빠질 때 사야지 오늘 양봉에 네,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북주를 굳이 좀 무리해서 가져온 거고 음식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불금이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이고 네.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단 먹죠. 저는 일단 먹을 거기 때문에 네. 금요일을 지금 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나이가 즐깁니까?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 금요일과 토요일을 보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술도 체력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왜냐면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는 술 마시고 저희 학교 이제 그 부속 대학병원에 네네. 술 마시고 쓰러져 가지고 갔다가? 입원해서 링겔고 4시간 후에 뽑은 다음에 와서 또 술 마시고 이랬거든요. 진짜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체력도 힘들고 옛날에는 새벽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새벽 2시 되면 졸려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초조한 마음으로 항상 네네. 술을 먹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그래서 음식료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음식료 특집이 왠지 대북 리영주, 리영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가는데, 그럼요. 다 여기에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쉽고 맛보고 네. 즐겨보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예.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종목 분석해볼까요? 일단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일단은 빙그레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품은 그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요? 그럼요. 정말 안 어울리시는데. 이게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은 네. 운동을 많이 합니다. 큰 생각보다. 거 드세요? 뚱바? 뚱뚱한 그렇죠. 바나나 이렇게 우유. 옆구리 이렇게 사이즈 좀 되는 거. 이렇게 저랑 생긴 체형 거? 비슷하네. 이렇게 자꾸 예, 먹는 거? 걔랑 이렇게 저랑 체형 비슷한 그 친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빨아먹는 거는 이 뚱뚱이를 먹어야지 이제 딱 그립감도 있고
맛이 있어요. 확실히 딱 이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우나에서도 많이 드시고 하는 이제 친구인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유 처리 가공업체나 그쵸. 가공업이나 네. 제품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많이 팔죠. 맞아요. 그리고 요플레 같은 것도 팔고 네.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냉장 주스에서 따옴이라고 나온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네. 얘가 이제 올해 1분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4.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를 했어요. 매출 성장이 확실히 나타났고 또 최근에 이제 펫푸드 같은 거 저는 이제 동물을 안 키우기 때문에 네. 키우시나요? 저는 키우죠. 펫푸드 같은 것도 나오고 네네. 요즘은 동물들이 먹는 게 제가 먹는 거 비싼 것 같던데요. 아무리 봐도. 저희도 사료 되게 좋은 거 먹이거든요. 진짜 비싼 거 먹이는데 정말 비싸요. 그쵸. 그리고 배송이 마켓컬리 못 따라 옵니다. 새벽 아. 배송입니다. 그래요? 요즘 만들자마자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뭐 동물 안 키워가지고. 저도 부러워합니다. 저희 집 개들을. 근데 들은 얘기로는 네네. 제 친구 말로는 그걸 이렇게 개 주는 사료를 이렇게 먹어봤는데 네. 그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 드셔보셨다고요? 베이컨 모양으로 돼 있고 이렇게 향도 많이 나는 거를 네. 저기 술안주로 몇 개 주워 먹었는데 그 괜찮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품들도 하는 빙그레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니까 그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차트 볼게요. 요즘 요식업 음식료 차트들이 좀 안 좋아요. 그나마 빙그레가 괜찮은 편인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영업 실적도 좋고 네. 또 올해 1분기도 좋지만은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것도 한번 봐볼까요? 최근 거를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네. 2016년에 372억, 17년에 347억, 18년에 393억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쵸. 올해도 지금 119.8%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단기 순이익도 늘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안 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음식료 쪽에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아예 경기가 안 좋거나 정말 불경기가 너무 심해서 옛날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리먼 때 좀 지나고 네. 정말 주식시장 안 좋고 할 때 술 같은 관련 주류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술을 마신다라는 이유로 뜬금없이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분위기도 아니고 또 이제 빙그레 생각하면은 이제 여름 관련주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제가 예전에 시드니산업 말씀드렸지만 여름 관련주라고 꼭 여름에 가라는 법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인데 단 지금 보시면은 장기 입형 때 다 지금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위에 지금 매물대가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위에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금 꺼놓은 선, 즉 그 전저점 레벨을 만약에 이탈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잡아 있는 차트가 네. 이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은 부서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결과적으로도 실제로 부서진 적도 많고 네.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뉴프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프라이드. 예전에 저희 방송할 때 이 구간이었었는데 그 네. 당시에는 이쪽 제가 상하단 잡아놓고 여기가 깨지면은 줄줄줄 흘러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깨진 이후에 그 당시 가격이 3,200원이었는데 깨지기 전 가격이요. 지금이 네. 1,400원이에요. 반토막 더 났어요. 거의 뭐 3분의 1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이 하단을 깨면은 흐름이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한번 반등을 준다고 말씀드렸고 반등을 줬을 때 저희가 방송하면서 빨리 팔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정도로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위에 매물대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등 시 최소한 한 7만 3천 원대까지만이라도 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전저점 한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를 만약에 깬다. 그러면 순도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매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회사인데 왜 이런 걸 매도를 하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주가가 잘 간다. 물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주가가 잘 갈 확률은 높아요. 네. 확률상. 근데 그게 꼭 비례하진 않는다라고 자주 그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갔는데 현재 있는 매물대 밑에를 깨고 내려가서 한 번 더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걸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두드려 맞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차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5,0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시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실적이 꼭 좋다고 주가가 잘 가는 법은 없죠. 네, 빙그레 또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종목 분석 좀 그런 관점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종목이네요. 그럼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이 종목은 또 전문가님께서도 좋아하신 종목이죠. 그럼요. 하이트 진로가 제가 하이트 진로를 오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하이트 진로는 제가 아마 한 석 달 전인가 했던 것 같아요. 두세 달 전에 네네.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테라가 나와서 네. 저희 술 먹고 있는데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판촉하시는 분들이. 판촉하시는 분들이 와서 테라를 주고 쿨하게 결제해주고 가더라. 네. 옛날에 지금도 저도 이제 이 여의도 바다에 술 먹으면은 술 먹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오세요. 좋은 데이도 오시고 네네네. 처음처럼도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항상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데는 제가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처음처럼만 먹는데 네. 옛날에는 처음처럼이 판촉을 할 때 이 참이슬이 한 3분의 1 남으면 이걸 가져가고 처음처럼 새 걸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주고 뭐 물티슈 주고 하나를 시키시면 뭐 상품 준다 그래가지고 뭐라 쫀득이 그러죠? 같은 거 주고 막 술 깨는 약도 주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거 주는데 네네. 요즘 근데 테라가 되게 광고를 세게 해서 그 당시에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판촉비가 많이 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판촉비가 일단은 매출에 올라오면은 주가가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 이후에 나는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애국 테마라고 엮여가지고 네. 지금 상승 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차트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상승 추세 장난이 아니고 실적은 실제로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 전환했어요. 그건 뭐냐면 판관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그 테라를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왜냐면 테라를 그냥 이렇게 차라리 병을 갖고 와서 어쨌든 자기들은 그 소매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뭐 법에 걸리는지 어쩌는지 와가지고 결제를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맥주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모들이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디테일하게 시키거든요. 처음처럼 주세요라고 하고 뭐 카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맥주 주세요, 소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맥주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주인이 테라를 갖다 주면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마케팅 때문에 아마 결제까지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생각외로 영업이익은 안 나왔지만 차트는 무진장 가는 좋죠. 차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료 차트가 요즘 안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빙그레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얘는 라인을 완전히 타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특히 최근에 판관비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판관비가 수익으로 돌아올 때 이제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네네. 이제 그 테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 목 넘김이 부드럽다 그러나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드셔보시니까 감상이 저요? 어떠세요? 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 맥주를 엄청나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맥주 귀신인데요. 맥주만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네. 근데 테라가 제 그냥 개인적인 입맛에는 약간 소맥 맛이 나요. 테라가요? 네, 약간 그냥 맥주의 청량한 맛 나는 게 아니고 약간 깊고 진한 맛이 나서 즐겨 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테라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너무 좀 그렇습니다.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 병이 이제 녹색이니까 네. 뭔가 애가 좀 소주- 약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생긴 것도 좀 약해 오. 보이고 해서 근데 주가는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최근에 음식료 주식 차트 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예요, 사실은. 근데 하이트 진로가 지금은 가고 있지만 옛날에 신저가를 돌파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쵸. 그게 얼마 안 됐던 시기예요. 지금 작년 말 정도니까 작년에 신저가까지 기록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테라의 기대감도 있을 테고 애국 주고 해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롯데치돈도 가야 되는데 롯데치돈도 이따 볼 거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유를 하시고 지금 보면은 장기 입형대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정배열이 되는 이평선이 오래 간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돌려 들어가는 자리예요. 만약에 하이트 진로가 만약에 조정을 세게 주면은
그때는 들어가 봄직해요. 지금 그 장기 입형 역배열 상태인데 이게 네. 지금 풀어가는 맥점이 나오거든요. 이 풀어가는 맥점이 나오면 오히려 대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갈 때 만약에 조정을 주면은 추가로도 진입해 볼만 하다. 한 네. 2만 원 언더가 오면 들어가 봄직하다 오히려. 라고 생각이 돼서 네. 지금 자리는 조금 그렇고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더 유효하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네. 손절가는 글쎄요 한 19,000원 초반까지도 만약에 부러지고 지금 121선, 61선 자리까지 깨지면은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121선, 241선 자리까지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만약 가더라도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는 이제 테라 파는 실적이 오히려 재무제표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판관비를 다 쓴 거니까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서운하신가요? 아 그럼요. 요즘은 이렇게 술 먹으면 네. 좋은데이 누나랑 처음처럼 누나만 오고 테라 누나가 안 와서 네. 기다리고 있어요. 부담스러워라. 기다리고 있어요. 결제해주고 가는 그 쿨한 뒷모습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분을 여기서 술 안 드신다고. 저는 근데 사케를 안 사케만. 먹는다. 사케 지금 제가 정색하신 건가요? 2주째 안 먹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큰 결심하셨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이트 진로 보유 의견 유효하고 네. 만약에 조정 시에는 추가 신규 매수도 접근 가능하다. 단 121선, 241선이 꺾여 들어가는 19,000원대 깨지면 손절가를 잡으시고 19,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무리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트 진로까지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을 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마니커예요. 네. 돼지열병 관련으로 상한가까지 한번 갔었던 마니커인데 닭 평소에 좋아하시죠?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저는 치킨은 많이 안 드시나요? 1인 1당 못합니다 제가. 입이 짧으시군요. 제가 뭐 식사를 저도 같이 네, 해보지만 그쵸. 생각보다 제가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맛있는 녀석들 있잖아요. 유민상, 김준현 이런 네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먹죠. 진짜 부러워요. 어, 쟤들은 정말 먹어서 쪘는데 네. 나는 생각보다 먹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치킨은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니커는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네. 상한가도 먹고 한 40~50% 수익률 보고 나온 종목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려놨네요. 제가 추천드렸던 추천 가격이 이 가격대였어요. 이제 이게 어떤 가격대냐면은 기술적으로 상승 주고 바닥 주고 돌려 나올 때 장기 입형대가 위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걸 살짝 뚫을 때가 있어요. 살짝 뚫을 때 그때를 매수를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돼지 열병 때문에 떴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를 매수 추천을 저희 회원들한테 드리면서 돼지 열병 때문에 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산 안 거예요. 하고. 그냥. 왜냐면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려 상한가 갔잖아요. 그쵸. 그것도 한 50% 먹고 나왔는데 걔 같은 경우도 애국 테마로 엮여가지고 갔지만은 네. 사실은 저도 애국 테마로 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형님들이 매집을 하세요. 네네. 이제 뭐를 띄워야 되는데 때가 되면 띄워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없다. 명분이 생기면 띄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턴을 돌려주고 힘을 모아주는 제가 나오는데 돼지 열병이라는 핑계로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결과는 여기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사신 분들은 상한가 한 번만 먹고 나와 한 요 정도만 그냥 털고 나왔어도 그쵸. 수익이 큰데 대부분 여기 들어가시는 게 문제예요. 이 지점에 들어가시는 게 문제예요. 네. 오히려 현재 가격이면은 들어갈 만만 해요. 손절가 한 880원 정도만 잡으시고 장기 입형 때 한 481선 정도니까 여기 일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네. 여기 살짝 쌍바닥처럼 정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강가봄직한데 또 뭐 한 1,300원 이때 가가지고 담지 마시고 한 880원, 89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네. 좀 더 넉넉하게 한 850원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한 870원 정도만 잡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절가 870원에 진입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왜냐 한 번 더 이게 한번 쌍봉이 나왔잖아요. 쌍봉이 나온 다음에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한 1,000원대 중반까지는 못해도 한 1,000원까지는 갔다가 마지막 물량을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쏠쏠하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볼 수 있다. 네. 하지만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또 돼지열병이 무슨 말입니까? 돼지열병이 터진다고 저희가 닭을 더 먹진 않아요. 닭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월드컵 시즌이나 뭐 이럴 때나 뭐 더 먹지. 특히 요즘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네. 야구 관중들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올해 뭐 700만도 안 될 것이다, 뭐 800만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네네. 있는데 야구장에서 그 형장에 이슬이 되는 닭들이 많잖아요. 저도 야구장 가면 그렇게 많이 먹는데 네. 야구장 가면 이상하게 많이 먹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먹기 때문에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고 네. 또 먹고 있어 목이 맥힌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맥주보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꼴꼴꼴 받아가지고 먹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관객들도 줄기 때문에 치킨도 좀 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돼지열병이 퍼진다고 해서 치킨이 더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기대감보다는 결국은 매집해왔던 세력들이 한번 그 이슈를 타가지고 시세를 주고 본인이 털고 나온 거다라고 봤을 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결국 한 번 마지막에 이제 남은 물량 정리하는 정도 반등을 노리고 단기로 놀 수 있는 구간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고 만약에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뭐 북한에 터질 텐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힘들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마니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세를 많이 냈으니까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 끝났나요? 돼지열병은 끝났나요?라고 관련 물어보셔서 이슈가 끝났나요? 이제 꿈과 이제 거의 이제 그분들은 1,200돈대 1,300원대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달라 이건데 한 가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갈 거면은 대북주 갈 때 엮여서 가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북한에도 돼지열병이 퍼져 있고 네네. 또 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뭐 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대내 망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쌀도 아니고 신선 육개를 냉장 보관해서 줄 수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네. 한번 시세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 아니면은 단기 매매 외에는 특별히 기술적 반등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많이 먹어봤자 한 1,050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휘었다가 갈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놀 수 있는 구간 그 정도 레벨.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들어갈 범칙하고 또 호가도 통도 두껍기 때문에 물량 받기도 좀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7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니커 종목 분석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하면 라면, 또 너구리, 그쵸? 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럼요. 라면 많이 드시나요? 생과기를 안 먹습니다. 제가 보면은 정말 많이 가리시네요. 예, 제가 라면 딱 보면은 라면이나 뭐 불량식품이나 막 이런 거 한 4-5개씩 끓이시고 그렇죠. 밥도 마실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부대찌개 느낌 나고 네. 사람 인간이 짜장면에 치즈 느낌 나고 이러는데 안 드신다니 의외로 안 놀랐네요. 먹습니다. 오. 저는 의외로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오. 제가 그 스테이크 이런 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미디엄 웰던으로 해가지고 정말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네. 제가 뭐 이 비싼 거 먹고 살찐 겁니다. 싼 거 먹고 찐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만큼 되는데 벌크업 믿을 수 하는데 없습니다. 벌크업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리한 몸매다. 그럼 관리한 몸매죠. 아. 이게 21세기 체형이라고 네. 관리한 몸매인데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반송을 할 때 한 석 달 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좀 차트 보시면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차트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 레벨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왜냐면 지금 그 이후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농심이 라면 업계 물론 1위고 네. 뭐 제일 잘 나가고 하지만 또 신라면이 또 해외에서도 그쵸. 인기가 있는데 네. 맛이 변했습니다. 확실해요. 또 예. 라물리에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다 맛을 느끼면서 먹기 때문에 라면도 아닌데 그냥 그때 예. 막 쑤셔 넣으시던데. 그런 적이 왜 없습니다. 드신 거 기억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럼요. 아, 그래서 라면도 이상하다. 맛이 네. 너구리도 옛날에는 그 국물 자체가 약간 전분기가 있으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동면하고 같이 딸려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국물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국물이 많이 흩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고 그 신라면이 맵지가 않아요. 제가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도 안 매워요. 그 뭔가 네. 뭐가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재료 하나 빠졌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뭐 이거 제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뭔가 이 감칠맛이 나는 무슨 재료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입맛은 정확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네. 농심은 그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주가 흐름 어떤가요? 지금 뭐 계속 이제 하락 추세고 제 생각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긴 했어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4.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8% 정도 하락했는데 크게 빠진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사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요 22만 원대가 더 충분히 가능하고 전저점 레벨이 21만 원까지인데 네. 지금 낙폭을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를 보면은 이거를 전저점도 깰 수 있는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도 가파른 각도로 올라갈 힘이 있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지는 각이 가파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추세 자체가 각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이게 각도가 나오거든요. 33.69도예요. 저는 각도까지 보는데 내려오는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48.56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각도가 세게 내려오는 아이들이 깨질 때도 세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전저점도 깰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뭐 한 25만 원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신규 접근 금지고 만약에 여기서 전저점 23만 원까지도 이탈을 하면은 숨도 안 쉬고 던지시는 게 맞다. 네. 라면 맛도 변했다. 네. 저는 안 먹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네. 초심을 좀 잃지 않았나. 주식도 초심을 잃었고 차트도 초심을 잃었고 네. 라면 맛도 초심을 잃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반등 시 매도 손절가 23만 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농심에 대해서는 뭐 라면 맛이 변해서 아 그럼요. 너무 변했어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반등 시 매도하라는 전략 분석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하면 뭐 효자식품이죠. 예. 햇반. 네, 저도 즐겨 먹습니다. 밥맛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럼요. 네. 저도 오뚜기 햇반을 먹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오뚜기 햇반이 원래 그냥 오리지널 햇반보다 싸요. 6개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한 개에 950원씩 특가로 팔 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밥하기 싫을 때 쌓아놓고 근데 문제는 햇반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쌓아놓으면은 네. 햇반만 먹어요. 맞아요. 자꾸 밥을 이 안 하게 밥을 할 때 이제 밥을 해야 될 시간이 되잖아요. 가면은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에이 햇반에 돌려 먹지 뭐 네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네네. 때문에 위험한 식품이에요. 네, 자, 오뚜기는 오뚜기 밥, 그다음에 컵밥으로 좀 유명한데 그쵸. 컵밥도 굉장히 맛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생각보다 재료도 맛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맛있어요. 특히 요즘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늘고 이제 저처럼 간단하게 생과기로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차려 먹기도 싫고 또 그 요즘은 이제 식당 같은 데도 가면은 이제 그 고시원처럼 칸막이를 해놓고 1인이 맞아요. 먹게 해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인 가구들도 늘고 또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쪽도 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실적도 아까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 줄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출의 3.30% 1분기만 보는 거예요. 올해 네. 1분기 3.30% 증가, 영업이익이 37.12% 증가했어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농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빠지고 있을 때 얘는 네.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차트는 똑같은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네, 차트 볼까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농심을 말씀드리면은 네네. 농심은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빠지는 각도가 각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빠지는 각도가 각이 얇아요. 각이 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전저점 레벨이면 충분히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아요. 받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전저점 레벨에서 오뚜기는 반등을 주고 농심은 반등을 못 준다 그러면 차별화가 되는 때도 오거든요. 네. 차별화가 되는 때가 오면은 그때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뚜기 만약 전저점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준다 라고 하면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한 64만 원대인데 이 정도 레벨만 보시고 64만 원대 반등을 주면은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이제 이런 종목들 잘 거래 안 하시죠. 호가도 뭐 얇고 비싸고 저도 이제 사실은 오뚜기를 거래를 옛날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잘 안 합니다. 이런 종목 저도 사실은 빠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66만 원대 뭐 나는 이제 묻어놓겠다라고 생각하면은 66만 원대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66만 원대 반등을 줄 경우에 신규 접근 가능하다. 특히
첨언을 하자면은 신라면은 맛이 반했는데 진라면은 맛이 좋더라. 제가 먹어보니까 네. 진라면은 옛날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옛날에 진라면 스낵면처럼 뭔가 되게 가볍고 이게 그 뭐랄까 불량식품 느낌도 나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죠 저는. 네. 국민학교 다니면은 학교 앞에서 파는 50원짜리 라면땅 같은 거 물 부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요만한 컵라면 이런 거를 팔았었는데 네. 그런 느낌의 가벼운 맛이었는데 이제 진라면을 저도 진라면을 먹습니다 요즘. 맛있겠다. 옛날에는 안 먹었다가 먹어봤는데 네. 국물도 이제 이제 오히려 농심은 좀 빠졌는데 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국물이 좀 무게감도 있고 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약간 이제 전분기도 좀 있어가지고 국물도 쫀득쫀득해지고 네네.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 맛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과 또 최근에 1인 가족이 늘어가면서 간편식들이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그쵸.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햇반도 출시, 그러니까 농심 햇반이 없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 오뚜기는 이제 있죠. 컵밥도 오뚜기 유명. 예. 햇반이라기보다 오뚜기 밥, 컵밥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컵밥도 사실은. 있고 그쵸? 햇반도 있어요. 있긴 저희 집에도 있으니까 햇반도 있고 네네. 그 햇반이 들어가 있는 컵밥이 있죠. 네. 이렇게 밑에 뭐 있죠, 깔려 있죠.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컵밥 이제 햇반 하나 네, 밥이 띄워놓고 있고. 이렇게 세트로 주는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도 좋고 일단 영업이익도 농심과 차별화된 흐름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주가적으로 각도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얘는 66만 원대 신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만약 66만 원대를 힘없이 깨버리면은 전 신저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일단 보유고요. 손절가 66만 원대 인근 한 65만 원대까지 65만 원대 후반까지는 보셔도 되고 네. 반등을 줄 때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오뚜기까지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막 댓글에 다들 라면 드시고 싶으시다고 막 남겨주셨는데 진라면 드세요. 네, 확실히 신라면이 많이 어떡해요. 갔어요. 다음 종목도 네, 삼양식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양라면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삼양라면 네,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네. 계속 라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빨리 하고 저희도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네. 하죠. 종목 종목이 너무 많이 분석해볼까요? 남았네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신나서 종목 많이 준비해 그러니까 주셨나봐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다 같은 섹터예요. 라면집, 새집 다 같은 섹터인데 네. 얘도 올라가는 각도가 세고 내려오는 각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농심이 지금은 사실 차트만 보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 종목 라면집, 새집 중에서는 네. 차트만 보면은 삼양식품이 차트가 제일 낮긴 해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맛있죠. 불닭볶음면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들 먹더라고. 먹어요. 한국의 매운맛 그러면서 맞아요. 먹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올해 1분기는 조금 줄었어요. 1분기 네네. 실적은 좋지 않아요. 매출액도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양식품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은 보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은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오뚜기는 네. 조금 더 빠지면 접근 가능했다고 한 점은 네네. 전저점 인근까지 지금 이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접근 가능하다는데 삼양식품은 전저점 레벨 생각하면은 이게 전저점이 거의 1월이잖아요. 그쵸. 1월이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오뚜기 작년 10월이네요. 작년 10월인데 전저점까지 이격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에 비해서 삼양식품은 지금 이격이 꽤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깨면은 신규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패리기를 쳐야 될 자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8천 원대에서 조금 넉넉한 6만 7천 원대 잡으시고 현재는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6만 7천 원대를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 7천 원대 손절이고요. 네.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해야 될 근거가 좀 없어요. 아까 오뚜기는 전저점 레벨이고 그쵸. 실적도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좀 트렌드에 좀 잘 맞춰가고 있구나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삼양도 이제 불닭볶음면이나 좀 개성 있는 라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예를 들면 전저점 레벨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양식품이 4만 7천 원대, 4만 8천 원대 이랬다면은 예를 들어서 신규 접근 가능하겠지만은 네네.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손절가 한 3만 7천, 6만 7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위에 지금 너 이평선에다가 뭐 구름대에다가 매물대에다가 잔뜩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뚫고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진 종목이면 반등 줬을 때 먹을 구간이 있는데 네. 먹을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 교체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뭐 트렌드도 뭐 음식료 트렌드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삼양식품까지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물을 계속 드시는데 더우시죠?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내가 종목을 많이 가져왔지? 저희 종목을 좀 줄여서 이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볼까요? 이건 꼭 봐야죠.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롯데칠성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거의 뭐 난리 납니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사이다도 그쵸. 나오고 네. 소주도 나오죠. 맞아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처음처럼 처음처럼. 제가 이 친구 실적에 네. 어마어마한 지대한 저는 감사패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감사패 받아야 되고 처음처럼 많이 먹는데 네. 차트는 지금 막 부러진 차트예요. 거의 뭐 이까지 내려왔는데 네네. 뭐 장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엮기 나름인 거예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애국 테마다에서 올라갔는데 그 롯데칠성은 왜 안 올라가느냐? 네. 얘는 롯데기 때문에 일본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롯데니까 이거 일본 회사 아니야? 이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일본 계이긴 하죠. 계열이긴 한데 얘네도 좀 억울한 거예요. 옛날에 중국 사드 때 두드려 맞고 일본 뭐 롯데 들어갔다고 두드려 맞고 이런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은 현재 좀 사실은 지지 줘야 될 자리를 다 깨고 너무 쉽게 깨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이제 하락 시작하기 전에 구름대 위에 매물대도 있었죠. 쉽게 져버리고 하루 만에 다 깨졌어요. 121선, 240, 480 순식간에 한 2주 만에 이걸 다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등을 줄 때가 되면은 이제 매물대가 돼버려요. 매물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 시점 오늘 뭐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네. 힘있게 뚫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것 같고 저도 오늘 끝나고 처음처럼 마실 거지만 네. 매물대를 위에 끼고 있는 종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격이 오뚜기를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오뚜기는 전저점까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잖아요. 이미 다 빨린 상태잖아요. 여기서는 반등을 줘도 뭐 볼벤 상단까지만 가도 70만 원인데 반등을 줄 여지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빠질 자리가 만약에 전저점 레벨까지 안 간다고 치더라도 올해 1월달 가격만 해도 1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빠질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종목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음식료 특집으로 빙그레, 뭐 하이트진로, 마니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롯데칠성까지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너무 재밌네요. 저 음식료 특집 2탄 기대해도 될까요? 다음에는 거기서 파는 대표 식품 좀 가지고 와서 먹방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먹으면 이쁘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먹방이 뜨는 이유가 먹방 BJ들이 남자든 여자든 잘생기고 이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테라와 카스를 가져와서 앵커님이 직접 주물리에처럼 마시면서 이 목넘김과 이런 것들을 제가 먹으면은 아유, 저 자식 또 먹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앵커님이 먹으면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라면을 먹어보세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림이 비주얼이 이거 먹어도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오실 때 결제는 이영재 전문가가 해오시고 먹는 건 제가 먹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특집 했는데요.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이영재 전문가 정말 수고 많으셨죠?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시장 대응하시면서 다들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주말 동안만큼은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온전한 휴식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